안녕하세요. 술 만드는 전통주 소믈리에 술 읽는 집입니다. 입에 머금은 채 잊고 싶을 뿐 삼키기에 아깝다. 조선시대 실학자 서유구가 지은 백과사전인 임원 16지에는 삼키기 아까운 술이라고 해서 석탄주로 불리는 술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맛있으면 삼키기 아깝다고 했을까요? 그래서 한번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뒤에 자세히 설명하고 제가 일단 맛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술은 향이 좋기로 유명한데 정말 그렇습니다. 자, 상큼한 사과향도 나고 싱그러운 배향기도 납니다. 자, 좋은 술에는 과일 향이 나는데 저온 발효, 저온 숙성을 시켰더니 정말 좋은 향이 납니다. 자, 맛은 달달하면서 아주 싱그러운 그런 과일 주스를 먹는 맛입니다. 자, 저희 아내도 마셔보더니 제가 지금까지 만든 술 중에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맛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쉬운 편에 속하는 술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한번 집에서 쉽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필요한 재료는 쌀가루 250g, 물 1.25L, 누룩 100g, 찹쌀 1kg입니다. 자, 5리터 정도의 발효통도 필요합니다. 먼저 밑술을 만들어 줍니다. 밑술에는 쌀가루 250g, 물 1.25L, 누룩 100g 필요합니다. 자, 쌀가루 250g은 약 400ml 정도 됩니다. 자, 물 1.25L를 팔팔 끓여서 쌀가루를 넣어서 잘 풀어줍니다. 쌀가루가 바닥에 붙어서 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어줍니다. 자, 쌀가루가 뭉친 것을 풀어줘야 하는데 이런 블렌더를 사용하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블렌더가 없으시면 그냥 계속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죽이 다 되었으면 25도 정도로 식혀줍니다. 그동안에 발효통 소독을 하겠습니다. 발효통이 제대로 소독되지 않으면 술은 쉽게 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발효통 소독은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저처럼 내열 유리를 사용하시면 가장 확실하게 소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발효병을 잘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후에 이렇게 냄비 위에 올려줍니다. 자, 병 바닥이 뜨거울 때까지 소독해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내열 유리가 없으신 분들은 약국에서 에탄올을 구입하셔서 에탄올로 소독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식은 죽과 누룩을 잘 섞어줍니다. 5분에서 10분간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발효통에 앉혀줍니다. 우리는 이걸 밑술이라고 합니다. 자, 밑바탕이 되는 술이라는 뜻입니다. 발효통 주변을 잘 정리해줍니다. 바닥에 열기나 냉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책을 한 권 받쳐주면 좋습니다. 자, 실내 온도 25도 미만에서 24시간 동안 발효시킵니다. 자, 밑술을 앉히고 12시간 후에 한번 저어주면 좋습니다. 물기가 좀 많아졌습니다. 원래도 물기가 많았는데 약간 죽에 그런 점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거의 물 같습니다. 쌀에서 오는 고소한 향과 누룩의 약간 지푸라기 같은 누룩향이, 이번에 제가 사용한 이 진주곡자 누룩이 약간 흙향이 조금 납니다. 누룩도 그 해에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향이 조금씩 다른데 이번 누룩은 약간의 지푸라기 향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술을 저어줄 때 사용하는 도구도 알코올로 깨끗하게 소독 후에 저어줍니다. 자, 24시간 뒤 모습입니다. 이렇게 표면이 깨끗하고 발효가 잘 일어나고 술이 끓고 있거나 끓은 자국이 보이면 덧술을 진행하면 됩니다. 덧술에는 찹쌀 1kg으로 고두밥을 찌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찹쌀 1kg을 물을 바꿔가면서 맑은 물이 뜰 때까지 씻어줍니다. 그리고 최소 2시간 깨끗한 물에서 불려줍니다. 저는 전날 밤에 불려놓고 다음날 아침에 고두밥을 만들었습니다. 불린 쌀은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로 3번에서 4번 정도 헹궈줍니다. 그리고 채반에 받쳐 30분 정도 물을 빼줍니다. 자, 냄비에 찜기를 놓고 젖은 면보를 깔아줍니다. 쌀을 올리고 중불로 가열합니다. 자, 냄비에서 김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40분에서 1시간 정도 찌고 20분간 뜸을 들입니다. 이제 고두밥을 25도 정도로 식혀줘야 합니다. 저처럼 밑에 공간을 띄워주기 위해 받침대를 쓰고 그 위에 넓은 발을 펼쳐서 사용하셔도 되고,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쟁반에 놓고 식히셔도 됩니다. 이때 신경 쓸 점은 빠르게 식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밥이 열기에 의해서 수분이 생기지 않도록 빠르게 뒤집어주면서 식혀줍니다. 자, 고두밥이 다 식었으면 밑술과 잘 섞어줍니다. 자, 밥알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뭉친 것 없이 잘 풀어줍니다. 밥알이 뭉쳐있으면 술이 쉬어지니까 잘 풀어지도록 신경 써서 20분 정도 잘 섞어줍니다.
이때 손을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자, 본인이 수술장에 들어가는 의사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발효통 주변을 잘 닦고 25도 미만에서 맑은 술이 뜰 때까지 발효시킵니다. 자, 20에서 25도 사이에서 발효를 시키면 2주에서 3주 정도면 발효가 끝날 겁니다. 자, 뚜껑을 열지 말고 그대로 두시면 맛있는 술이 됩니다. 저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실내 온도 20에서 25도 사이에서 발효를 시켰고 그 후부터는 약 15도 부근에서 저온 발효를 진행했습니다. 약간 선선한 가을철에 이제 베란다에 놓고 발효를 시키면 저온 발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발효에 2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저온 발효를 하면 맛과 향이 더 깊고 풍부한 느낌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겨울철에 베란다 같은 곳에서 저온 발효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고두밥을 넣은 다음날 모습입니다. 밥알이 물을 흡수해서 뻑뻑한 모습입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따로 저어줄 필요 없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두시면 이렇게 물기가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잠깐 열어줘도 되지만 나는 열어주지 않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의 술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두는 편. 발효시킨 지 3주 정도 된 모습입니다. 아까 보이던 층이 다 사라지고 술이 거의 위까지 차올랐습니다. 여기에 스테인리스로 된 거름망을 박아서 맑은 술을 떠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 거름망을 술떡 깊숙이 넣고 일주일 정도 발효를 시켜주면 이 안에 맑은 술이 고이게 됩니다. 이것만 잘 뜨면 이게 청주가 되겠습니다. 뭐야? 사과 맛 나. 진짜 맛있어. 누룩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와 진짜 맛있다. 이런 거름망이 없으면 그냥 이 과정은 생략하고 발효가 끝난 술을 걸른 후에 냉장 숙성을 시키시면 이렇게 층이 생깁니다. 이 위에 것만 떠내도 결국 똑같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더 편한 방식입니다. 자, 거름망을 박은 지 10일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맑아졌죠? 자, 맑은 부분을 잘 떠서 청주로 마시겠습니다. 완전히 투명한 술을 원하신다면 병입을 하고 한 2주 정도 냉장고에 두시면 지개미가 완전히 가라앉으면서 맑은 술을 드실 수 있습니다. 밑에 남은 술은 탁주라고 부릅니다. 청주는 750ml 병 1병 정도가 나왔고 탁주는 1리터가 나왔습니다. 탁주를 그냥 드셔도 되고 여기에 맛을 봐가면서 물을 섞어서 막걸리로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탁주에 20% 정도만 물을 넣고 맛을 보신 다음에 좀 더 부드러운 맛을 원하면 20% 정도 더 넣는 방법으로 물을 타시면 됩니다. 자, 물을 타고 냉장 숙성을 시키면 맛이 훨씬 깊고 풍부하게 올라옵니다. 자, 술을 걸르자마자 바로 드시는 것보다 냉장고에 한 달 정도 숙성해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 술이 삼키기 아깝다고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술 만드는 전통주 소믈리에 술 있는 집이었습니다. 안녕!